자, 오늘은 청경채를 숭채라 그러는데 우리 그 한국에서는 청경채가 들어온 지가 제가 그 정미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미회사에 있을 때마다 청경채가 참 극히 드물었어요.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샤브샤브 할 때 청경채를 많이 해서 먹죠. 숭채라고 그러고 청경채는 차고 단맛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단맛이 아니라 너는 청경채 같은 재변 청경채 먹으면 심심하지, 아주 맛도 없고 심심해, 별로 맛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폐경, 유경, 대장경락에 작용한다.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습관성 변비. 항시 제가 변비는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병의 근원은 변비부터 시작한다고 때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열성 변비죠, 열성 변비. 그 다음에 폐열 해소, 폐가 열이 차서 오는 기침, 아르렉슨 비염, 인후종통, 여드름. 그런데 아르렉슨 비염은 이제 비염 자체가, 아르렉슨 비염 같은 경우는 주로 폐 대장이 실에서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허보다도 실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봄이나 초가을에 많이 오죠. 아르렉슨 비염은 봄이라든가 초가을에 많이 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가 갈증을 느낄 때 갈증을 해결해주고, 기관지 염증, 비염, 감기, 생리통, 부종, 청열한다. 열을 꺼쳐주고 몸에 전체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몸에 열을 꺼쳐준다. 청경채는 산약과 마저 산약은 단호박과 같이 쓰면 영양흡수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청경채를 먹을 때는 산약이나 단호박과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말이죠. 비가 냉하거나 변이 묵는 사람은 먹지 말 것. 이게 차기 때문에 비가 찬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청경채와 호박씨를 같이 쓰면 자연강장 피로 회복에 좋고, 특히 부인병에 좋다 그랬는데, 부인병이라는 개념은 애매하다는 이야기예요. 애매해. 이게 여성들의 부인병을 크게 두 개로 대별하면 그 여성들의 자궁 문제를 보는데, 여성은 일단 자궁이 따뜻하면 큰 병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여성은 자궁이 냉해서 오는 질환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청경채와 표고버섯, 두부, 닭고기, 새우와는 궁합이 좋다 그랬죠. 숙취에서는 청경채즙 1리터에 물 1컵 붓고 마신다. 가슴에 번열 있고 주독을 해독하는 데는 청경채 1kg 삶아 갱이라는 개념은 중국어로는 갱이 국입니다. 국. 갱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제사 보실 때도 갱올리서 그러면 말하자면 국을 넣는 국. 그래서 갱이라는 개념은 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급성 신장염 수종에는 일무 60g을 넣고 죽을 쓰고, 난 청경채를 500g 이렇게 먹는데, 급성 신장염 그랬는데, 그 수종에는 그랬는데, 이제 신장염이 생기면은 수종이 생기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 신장염이 생긴 것은 신장에 열이 많아서 생긴 거죠. 염증이 온 것은, 모든 몸에 염증이 생긴 것은 열이 많아서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염은 신장에 열이 많아서 오는데, 수종 즉 몸이 붓는 경우는 제가 항시 병이 있으면 이분법으로 접근해라고 그랬죠. 몸이 붓는 경우는 주로 우리가 오줌을 냉해서 차서 오줌을 이뇨작용이 안 일어났을 때 몸이 붓고, 또 염증성 이런 신장이나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 열이 나갖고 물이 안 나갈 때 붓는다 이렇게 했는데, 염증성 질환일 때는 시원하게 하면 염증이 없어지면서 물이 잘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율무는 특히 우리 몸에 물을 말려주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이어트인데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소갈병을 치료하고 소화를 도우며 기를 아래로 내린다. 자, 담을 없애고, 담이란 가래라는 개념이죠. 기침을 멈추게 하여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폐열을 내린다. 이렇게 차가운 성질로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열증에 이르는 병들을 치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장과 이를 잘 통하게 하여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나 술을 많이 먹어서 갈증이 날 때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중국 우리가 여행 가보면 샤브샤브에 의외로 청경채를 많이 내놓죠. 근데 이제 중국은 허구라 그래갖고 아주 매운 음식들을 많이 쓰죠. 허구 같은 건 맵게 해서 먹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넣어서 몸을 열을 덜 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토란은 문자 그대로 땅속에는 달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토란은 우두라고 한다. 우두 그런다. 한의학용어로 평신감활이라 그러는데, 평하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 서늘한 쪽이가 치우쳐져 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경, 대장경, 소장경락이 작용을 한다. 자, 야뇨증은 누누이 설명했지만 신장이 차서
저녁에 자다가 오줌을 싼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 이상 그 술 먹고 그러면 그 또 우리 동네 그 어떤 친구는 우리가 나이가 비슷한데 저녁에 그 자면서 오줌 싸뿐다. 지금도 말하자면 그 우리가 젊었을 때도 이야기 보면 오줌 싼 경우가 있었는데 야뇨증은 지금 어린이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신장이 차가워서 일어난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도 주로 내가 누누이 설명했죠. 골다공증이 오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신장이 차야지 온다. 신장이 차서 늘어서 골다공증 예비 환자들을 다 측정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변비 매끄럽기 때문에 변비 효과가 있고 소화불량, 허약체질 개선 그랬는데 소화불량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토란을 먹고 나면 매끄럽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자체가 소화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생것은 독이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고 전무가 탐수살 많아 당뇨 환자에는 복용을 금한다. 당뇨 환자가 복용을 금한 것이 오늘도 그 텔레비전 아침에 보니까 고구마도 당뇨 환자는 많이 먹지 말 것이고 제가 다 강의했던 내용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시나리오 작가들이 이놈을 뺑뺑 여기 있는 거 1시간 30분 흘러간 것을 털어갖고 여기에 저는 집약적으로 써놨지만 그 사람도 가만히 나는 들여다보고 간 것은 참 한심하다. 저걸 저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인가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뇨에 감자도 아주 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 그랬죠. 많이 먹으면 기체가 발생하면 배가 창만한 사람은 복용을 금한다. 많이 먹으면 기체가 매끄럽기 때문에 약간 기가 체한다는 이야기죠. 자, 무틴이 목 점막을 자극한다. 기침 가래가 있는 사람 복용. 무틴이라는 성분이 약간 우리가 토란을 잘못 먹으면 목이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지. 약간 그런 재채기가 난다. 그런 무틴 성분이 목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파선 결핵, 만성 임파선염은 쌀로 먼저 죽을 쓰고 토란 분말 100g을 넣고 끓인 다음에 먹는다. 자, 알레르기성 피부병, 만성 풍기는 토란, 돼지갈비 적당량을 넣고 찜을 해 먹는다. 알레르기성. 근데 의외로 토란이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저께도 이제 일에서 오신 여자분이 자기는 이 앞에 고등어를 묶어 놨더니 몸이 붓고 가렵고 난리를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등푸른 생선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랬죠. 근데 그 분은 이제 그 주로 그 뭡니까 갑상선 그 저하증도 약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누마티스 관절염도 갖고 있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변비 허증성 부종, 몸이 허약해서 오는 부종 그랬는데 허증성 부종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못 먹어서 부항났네 그랬다고. 옛날에는 못 먹으니까 얼굴이 오히려 붓는다 그래서 못 먹어서 부항났다. 그런 요새는 허증성 부종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파선 멍울에 여기 임파선이라는 게 멍울 여기 우리가 가래텄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가 멍울 지고 가래텄이 이런 게 생겨서 그 토란 쌀을 넣고 죽을 써 먹기도 한다. 임파선 멍울에는 토란 부분 해파리 촉수 껍질 항부자와 같이 함께 탕을 끓여 먹기도 한다. 그런데 멍울을 없애는데 효과가 높다 그 말이죠. 자, 유야장을 잘 통하게 하고 기육을 길러주고 중초를 온유한다. 이게 기육이라는 개념은 살을 찌게 한다 또는 새살을 돋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 말이죠. 자, 중초를 유난하게 위장을 매끄럽게 한다. 중초는 비위를 표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초 부족을 치료하고 오래 먹으면 간과 신장을 보호한다. 전기와 골수를 돕고 기운을 나게 한다. 그랬죠. 중초 부족을 치료하고 중초는 뭐 비위가 약한 사람들의 기운을 돋아주고 오래 먹으면 간과 신장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아까 골다공증이 있을 때 말하자면 신장이 허약할 때 골다공증도 치료한다는 게 그것은 신장의 기운을 돋아주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골수는 신장이 허약했을 때 골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토마토를 서홍시라고 해서 서양에서 들어온 홍시라 그래서 홍시라 그런다. 양감산 즉 서늘하고 달고 신맛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요새 토마토 같은 경우나 뭐 하우스에서 재배한 것들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신맛은 거의가 사라졌다. 예? 신맛은 거의가 사라지고 말하자면 그 단맛 위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맛이 날라고는 반드시 노지 재배를 해야지 신맛이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람을 맞지 않는 그 과일은 절대 신맛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 재배나 딸기 재배나 원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달고 신맛이야 되는데 전부 과일 자체가 어지간한 하우스에서 재배한 것은 신맛이 그것이 없다. 신맛이 나게 하려면 반드시 바람을 맞아야 된다 그 말이죠. 비경이경 간경락이 작용하고 라이코펜
나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나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그 흡수를 높이려면 익혀서 먹어라. 또 그렇게 말씀드리죠. 고혈압, 신장병, 고혈압. 고혈압 이거 참 애매합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고혈압도 저는 본태성 고혈압이기 때문에 고혈압을 공부하면 참 애매해. 어저께도 그저 아침마당에 나와서 강의한 여자분이 그 120에 80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야기를 하더만. 근데 지금은 그 각 그 병원에서 대형 병원에서는 노인성 내과가 별도로 생겨서 그래서 이제 160까지도 고혈압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하고 젊은 애하고 똑같은 고혈압을 죄송합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고혈압을 잡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당시 이야기했지만 고혈압 기준은 노인이나 젊은 사람 똑같이 잡아갖고 똑같이 고혈압 약을 먹이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특징적인 그 고혈압 관리를 하셔야 된다. 신장병, 심장병, 무조건 신장병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성질이 차지요. 성질이 차기 때문에 그 우리는 보통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놔. 여기뿐만 아니라 다 기록해놓는데 그러면 열이 많은 것에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신장이나 심장이 열이 많은 데 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마도를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도마도를 먹으면 그렇게 좋다네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좋다네가 아니라 나한테 맞느냐. 그러니까 신장이 차가운 사람이 도마도를 먹어갖고 이익을 볼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도 열이 많은 사람한테 붉으면서 그 서늘한 음식 대표적으로 도마도죠. 그러니까 심장이 열이 많은 사람 도마도를 먹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 도마도를 먹으면 손해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병도 마찬가지죠. 그게 애매하게 이렇게도 해버리면 다음 방송이나 이런 나올 때도 애매하게 이렇게 간장이 좋습니다. 어떤 간장이 좋냐고 말해요. 서양의학적 측면에서 간이 실에서 나빠지냐 허에서 나빠지냐 이것을 표현을 안 하죠. 그냥 간장병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뿐단 말이죠. 암, 당뇨, 괴혈병, 피부병, 감기, 비만, 살이 찌는 걸 비만이라고 그러죠. 야맹증, 안저출혈. 안저출혈은 항시 제가 말씀드렸죠. 눈에서 일어난 일은 전부 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잇몸출혈, 피가 났을 때 잇몸출혈. 저는 이제 잇몸 출혈할 때 가장 제가 그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잇몸이 저도 이제 피가 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지금 주겸으로 주겸을 계속 써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잇몸이 출혈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물을 짭짤해서 머금고 있다든가 저는 이제 주겸을 짭짤해서 머금고 있으면은 한 몇 번만 해보니 그 소금은 오그라들게 하죠. 약간 위험증이. 그래서 저는 그 머금고 있으면 그냥 치료가 잘 된다. 그 다음에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것보다 그런 자연치유적으로 도전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어는 입안이 마를 때, 설거는 혓바닥이 마를 때. 혓바닥은 제가 말씀드렸죠. 혀는 심장의 싹이다. 혀에 일어난 일은 주로 심장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로 혀에 일어난 일은 입안에 일어난 일은 위가 많이 좌우른다. 입안에서 일어난 일은 위가 많이 좌우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생진지갈한다. 갈증을 멈추고 진액을 만든다. 청열해서 해서라는 경우 이야기는 청열은 열을 거쳐서 해서 더울 썩자 더위를 물리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뇨 지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딸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4, 5월 달에 이렇게 원래는 옛날에 그렇게 지금 먹었는데 지금은 딸기가 겨울에서 초봄도 안 가기 전에 좀 딸기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식문화 자체가 말하면 계절 따라 먹었는데 요새는 계절이 없으면서 어디서 끝낸지도 모르고 끝을 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건강이 그 자연과 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뇨, 지혈한다. 오줌을 잘 나게 하고 피를 멈추게 한다. 도마도는 성질이 차서 비위가 냉한 사람, 몸이 냉하여 생리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도마도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도마도는 서양의학적 이론이라면
영양학적으로 그 분석하기 때문에 아무나 먹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는데 토마토는 반드시 위가 냉하고 신장이 차가운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익지 않는 토마토는 솔라로이라는 독은 우리가 가지과는 고추, 가지, 그다음에 까마중, 그다음에 그 토마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지과에 속합니다. 가지과에는 반드시 솔라로인 독이 있다. 그러니까 토마토도 안 익은 놈 먹으면 솔라로인 독이 우리 몸에 피해를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솔라로인 독이 있어서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 혀는 어지럽고 오심 구토를 일으킨다. 여러 결석 관절염 있는 사람 먹지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마토가 신장이 찬 사람들이 주로 요로 결석이 걸립니다. 신장이 냉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는 요로 결석이 있거나 또는 뭐라 그랬습니까? 관절염인 사람. 관절염이라는 개념은 관절에 이염증이 생긴 게 아니라 요술사년이라고 제가 가끔 표현을 하죠. 요술사년. 허리와 무릎이 차고 냉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허리와 무릎이 차고 냉한 사람들은 그 신장의 문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먹어서 안 된다. 신장이 차가운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마토와 감자, 고구마를 같이 쓰면 토마토의 산성 물질이 고구마 결합 소화장애를 일으킨다. 복통, 설사, 구토를. 결론은 토마토는 뭡니까? 토마토와 같이 쓰면은 토마토의 결론은 토마토는 산성식품입니까? 알칼리산성식품입니까? 산성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는 개념의 음식이 의외로 산성식품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도 견과류도 말씀드렸지만 견과류 같은 경우도 거의가 산성식품이라고 그러죠. 근데 무조건 광고를 내갖고 하루 일일 견과류하고 그 봉투에 담아놨잖아요. 견과류가 대표적으로 견과류인 것이 땅콩이라고 그랬죠. 땅콩도 견과류이기 때문에 술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잣도 산성식품이다.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그런 산성식품이 의외로 우리가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지금 산성이 과다해서 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광고에 잘못 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반대 의견을 이제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이제 그 회사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런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지는 않는다고. 이것이 먹어서 나쁩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낸 의사나 그다음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 반대 의견을 낸 의사나 한의사나 전문가들 보셨어요? 절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나와서는 이렇게 좋다 이야기지 절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죠. 국민한테 그건 거짓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토마토와 새우를 같이 쓰면 복통, 설사를 일으켜 연근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토마토와 새우를 같이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면 연근을 갈아서 생연근을 갈아 먹으면 효과가 있죠. 자, 토마토와 단호박 오이를 같이 쓰면 단호박 오이에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가 있어 토마토 영양 손실이 생긴다. 토마토와 단호박 오이를 같이 쓰면은 단호박 오이에서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가 들어 있어서 여기도 이제 토마토, 단호박, 오이를 같이 쓰면은 단호박 오이에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 토마토 근데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근도 요새는 김장하는데 당근 썰어야 된다고 당근 사다 하는데 절대 당근도 김장할 때는 담지 않는다. 저는 김치 담을 때 절대 그 당근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토마토와 동물 간 생선을 같이 쓰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빈혈에는 토마토와 꿀을 같이 쓰면 효과적이다. 토마토에는 빈혈이 있을 때 토마토와 꿀을 같이 쓰면 궁합이 좋다. 토마토를 갈아 먹다 꿀을 좀 타서 먹는 효과가 좋겠죠. 토마토와 달걀을 같이 쓰면 영양 균형이 잘 맞는다. 우리가 외국 요리 한 사람들 보면 토마토를 볶을 때 달걀을 많이 넣어서 볶거든요. 그건 다 그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약선 요리 응용에는 어혈로 인한 모든 병에는 토마토 소스에 홍화, 도인, 울금을 넣고 조리해 먹는다. 이렇게 어혈로 인한 모든 병에 그런데 어혈이라는 개념도 참 어렵습니다. 막상 어혈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부항을 뜰 때 약간 덜어진 표가 어혈이 많이 쌓였니 어쩐니 했는데 어혈이라는 개념에도 참 많은 연구를 해볼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어혈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피가 뭉쳐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청열 해갈하고 열을 꺼쳐도 갈증을 멈추게 하고 건이 인유한다. 이를 건강하게 한다. 여기서 건이라면 우리가 이 실이냐 허나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실, 이 위허 두 가지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 실은 유산이 과다한 것을 유산이 과다하다, 유산이 과다한 건 이 실이고, 유효는 유산이 적다. 그러니까 냉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야기한 것은 근이라는 개념은 여기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유가 허약한 사람들의 산을 높여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허약한 암 환자 보조식품에는 땅콩, 대추, 쌀, 조를 넣고 죽을 쓰고 마지막에 토마토를 넣고 끓인다. 땅콩, 대추, 쌀, 조. 허약한 암 환자 보조식품. 그런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콩 같은 경우는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의외로 암 환자들이 피해야 될 음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고혈압, 만성 간염 환자에는 토마토, 소고기를 넣고 조려 먹게 된다. 임산부 보조식에는 계란, 토마토, 콩기름, 대파, 생강, 소금, 후추를 넣고 조려 먹기도 한다. 보조식에는. 임산부 보조식이라는 우리는 한국에는 임산부 보조식품이 가장 1위가 뭐예요? 미역국이죠. 우리 한국에는 임산부 보조식품이 가장 좋은 게 미역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문헌을 보면 진액을 만들어 갈증을 해소하며 위장을 튼튼히 하고 소화작용이 있어 갈증과 식욕부진을 치료한다. 뭔 일이 돼요? 속도사 뭔 일이 돼요? 뭔 일이 돼요? 자, 생진지갈, 근이 소식한다. 이게 소식이란 거는 소화가 잘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 냉하고 찬 사람은 토마토를 잘 쓴 대로 피하는 것이 좋지만은 또 유산이 또 역설적으로 유산이 적어도 산을 높이기 때문에 소화력을 증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마토는 성질이 차다. 신장과 유가 냉한 사람은 될 수 있는 피한 것이 좋다. 주로 열증이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다 그랬죠.